자, 윤 정권 취임 1주년이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요. 자, 그간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한때 굉장히 정권 위태롭게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보면 내일이 총선이면 어느 당에 투표하느냐라는 이 연합뉴스TV 조사에 국민의힘에게 투표한다 32.3, 민주당 찍는다 30.2 그렇게 나왔고, 내년에 이데일리가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내년에 총선에 대해서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 52.2, 정권을 갖다가 국정이 안정되도록 도와줘야 된다 40.1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민주당 국민의힘 놓고 보면 국민의힘이 근소하게 이기는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만은 내년 총선에서 정권 심판해야 된다라가 이 과반수가 넘었다. 이거는 이데일리 조사뿐만 아니라 다수의 조사에서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문제는 내년에 과연 여권이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을 건가라는 부분을 놓고 보면 1년 오는데 굉장히 힘들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권 1년 동안에 나름 지난 문재인 정권보다 외교 안보 분야에서 안정된 느낌이 있었습니다만은 다른 한편으로 현 정권의 지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 의문이 좀 드는 부분도 있어요. 자, 그래서 현 정권이 과거의 다른 보수 정권들보다도 더 기득권 지향이 아닌가라는 이 의문이요. 사실상 좀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 정권이 기본적으로 국민 다수를 위한 정책을 구사하는가라는 부분에서 좀 다른 보수 정권보다 두드러져 보이는 기득권 지향적인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냄새를 귀신같이 맡는 야권이 최근에 학자들을 동원해서 재벌이나 이 핵심 기득권을 위한 정권이 되어가고 있다고 비난의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자, 그런데 내년 1년까지 이제 1년도 남지 않은 내년 총선까지의 기간이 윤 정권에게 굉장히 험난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모든 국내외적인 경제적 여건이 윤 정권에게 굉장히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고 윤 정권의 1년 동안의 경제적 상황 또한 지금 무역 적자나 또 각종 투자 소비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악화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윤 정권의 전적인 잘못은 분명히 아니죠. 문 정권에서 물러받았다 그러지만 자, 그래서 이 정권을 운영하다가 그 기간 안에 경제적 문제가 터지면 그것을 전 정권의 문제나 이전 정권부터 누적되어 온 문제였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YS 정권에서 IMF가 터졌다고 YS의 잘못이 아니라 YS 앞에 했던 노태우, 전두환,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잘못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미국에 2008년에 금융위기가 터졌고요. 그렇다고 미국에 클린턴 때부터 누적되어 온 금융제도 완화에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서 끌고 올라가서 비판을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학구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요. 그래서 결국은 재수가 있든 없든 그 정권에서 대형 사고가 터지면 그 정권이 책임져야 되는 거고 권력을 넘겨받는다는 것은 그것까지 포함한 거고 그래서 권력을 넘겨받을 때 자신의 책임을 줄이고 싶다면 이전 정권에 대한 철저한 청산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철저한 청산도 제대로 안 됐다라고 지난 1년간에 이 검찰공화국을 자부하는 정권에서 벌어진 시원찮은 뒤치다거리들이 그 결과로서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검찰공화국이라고 비난을 받고 정권 곳곳에 백수십 명의 검사 출신, 검찰 출신들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그것이 검사들이 가지고 있는 효율성을 제대로 발휘하고 있지도 못하다는 겁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지금 문제가 없다고 윤 정권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저는 제일 큰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 누적되면 문제가 심각하다,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막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국민적 심각성을 갖다가 공유하고자 대통령이 이렇게 전달한다라고 경제 위기의 문제 의식을 갖다가 국민한테 주입시키고 전 정권의 실정을 공개했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여러 군데 다 문제가 없고 회복될 거다라고 한국은행 총재 그리고 재경부 장관,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등이 입을 모아서 청와대 경제수석까지 상저하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한 보수 언론조차도 올 전체 성장률이 1%도 어렵다. 지금 마이너스까지도 거론되고 있다. 그래서 올해 한국이 잃어버린 20년을 겪은 일본처럼 돼가는 첫 해가 될 거다. 자, 그래서 IMF도 잃어버린 20년을 겪은 일본보다도 올해 한국의 성장률이 더 낮을 것이고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질 거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작년 2.6%에서 올해는 1%도 되지 못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급격한 특별한 경제 위기가 터지지 않더라도 지금 이대로라도 한국은 경추락, 눈에 보이는 확고한 경제 침체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구체적인 금융위기 같은 건이 터지게 되면 그때는 그야말로 IMF 때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지금 무너질 거예요. 자, 국내 지금 세수가 수입이 별로 없고 지출은 늘어나면서 적자가 심화될 거다. 그래서 세수가 구멍이 생길 것이다. 나라 빚이 지금도 엄청난데 더 늘릴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인심은 곳간에서 난다고 이 경제 위기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 정권의 경제 인식이 정말로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어서 그러느냐? 아니면 대통령에게 경제 위기를 보고하고자 하는 이 경제 핵심 관료들의 시각이 기본적으로 보신주의에 입각해서 터질 때까지는 없는 것이다라고 버티기로 가고 있는 것이냐? 이게 저는 굉장히 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없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 윤 정권의 제일 큰 문제고 그 중에서도 특히 두 번째로 경제 위기가 아니다라고 부정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게 매우 심각한 거랍니다. 세 번째로는 친윤이라고 자부하는 자들을 정말 믿느냐라는 제가 질문을 윤 대통령에게 하고 싶어요.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의 십상시 문고리 3인방 최순실이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던 그 행님과 왕차관, 그 핵심 척근들. 과연 보수 정권 때 권력을 끼고 그야말로 전횡을 하던 사람들이 그 정권의 목락에서 어떤 행보를 보였습니까? 그래서 그 정권의 대통령이 깜빵을 가고 그런 걸 겪을 때 그들이 충성을 보여줬습니까? 윤이 대통령 되고 대통령이 유력해지면서 형성된 친윤이라는 것은 아무런 제가 봤을 때 정치 결사체로서의 의리, 동질성,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 않고 법조계 주변에 있다가 윤을 밀어보자고 몰려든 사람들의 집단에 불과하다. 이 친윤이라는 사람들이 과연 이 의리로 똘똘 뭉쳐서 윤과 생과 사를 같이 하겠는가? 자, 그렇게 오랫동안 친박을 형성해왔던 그 친박도 박근혜 대선 전후해서 분열되어서 결국은 원수 같은 관계가 되어버린 친박도 있고 박이 진짜 고통을 겪을 때 거기에 옆에 있지 않았어요. 자, 친이라고 이명박을 하던 사람들도 결국 지금 다수가 윤 쪽에 갈아탔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 뜻을 끝까지 같이 하는 사람이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되느냐? 없죠. 결국 지금 친윤도 또 다른 정치 세력에게 언젠가는 갈아타거나 새양지처럼 배에서 뛰어내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친윤이라는 부분에서 그토록 당 대표를 친윤으로 시키고 그토록 내년 총선을 친윤으로 출마시켜서 지금 권력을 다수당이 아니라서 못 잡고 있는데 다수당만 되면 잘 할 거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논리, 그것이 국민에게 먹혀들겠느냐, 이 네 번째 문제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윤이 다수당이었다면 윤의 정책들이 국민 전체를 위해서 옳은 방향으로 갔겠느냐. 자, 기득권 지향이 되어가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 생각해 볼 바가 없다고 보느냐. 왜 윤은 원가로 주택을 판매하거나 국가가 왜 사교육을 공교육 내로 흡수하거나 이런 저출산, 한국의 가장 큰 국가 문제는 저출산이죠. 이런 부분에서 본질적인 부분을 손을 대지 않는가. 그것은 기득권의 이해관계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수당이 된다고 해서 더 잘할 것이냐라는 그런 시각을 국민들한테 심어주려면 그야말로 다수 국민의 복리, 효용을 극대화해주기 위해서 다수당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수 국민들이 그 말을 믿을 것이냐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자, 다섯 번째로요. 지금 윤 정권을 둘러싼 안보 환경은 최악입니다. 윤 정권 임기 내에 내년에 3년 차에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지금까지 미국과 가져온 관계가 완전히 뒤바뀌게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윤 정권의 임기 내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의 이 무역 분쟁이나 경제적 충돌은 점점 더 거세어질 겁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 윤 정권의 임기 기간에 한반도의 이 불안정성이 최대로 심화될 수 있다.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개발은요, 이제 거의 끝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저것이 언젠가는 중국의 대만 침공과 맞물려서 북한의 도발로서 나타나는 것이 지금 윤 정권 임기 안에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북한은 한국의 경제 위기 시점에서 그 타격을 극대화시키는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는 시점을 도발 타이밍으로 잡을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 중국도 2, 3년을 버티지 못하고 대만을 침공할 것이다라고 미국도 지금 판단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이라면 윤 정권이 안보 위기에서 과연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냥 막연하게 지금 미국과 잘 지내고 일본과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라 윤 정권이 안보 위기에서 북한이나 중국의 도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 스스로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비책은 서 있는가, 이런 것들이 국민 앞에 신뢰를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미국의 해구산을 갖다가 확대하는 조건으로 한국이 이 핵무장을 포기한다, 비핵화를 약속해 준다는 것이 옳았느냐, 이런 문제를 갖다가요, 자신만의 시각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한번 돌이켜 볼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이런 5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제대로 고민하지 않는다면요, 내년 총선은 어렵고 내년 총선 전에 정권이 흔들릴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변에 좋은 소리 하는 사람 문제만 듣고 그렇게 할 게 아니라요, 국가를 위해서요, 최악의 상황이 어떻게 올 수 있는가를 맨날 한번 고민해 보기 바랍니다. 월세 30 코인 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90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지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Revolution 21 카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카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통통 저 푸른 조원이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사천 팔면 뭐해 평생 살 수 없는 집 내 미래 내 꿈 희망 퀸 살아나는 집 우리의 미래 혁명 21